자, 수원과 울산전 저는 제일 어쨌든 핫한 경기, 재밌는 경기. 그렇죠. 제일 재밌는 건데 사실 저는 그때가 성남 FC 경기 직전이어서 못 봤어요. 봤어요. 제대로 저도 이제 못 보고 와서 저희가 좀 이제 공부를 네,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는 워낙 기사도 많이 나왔고 영상이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좀 이런 볼수 거를 있었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 라운드의 골과 이번 라운드의 어시스트와 이번 와. 라운드의 세이브까지 나오는 그런 그리고 이번 경기. 라운드의 경기가 될 그쵸. 좋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FA컵 우승팀이 수원과 수원이었고 거의 이제 우승의 어떤 축포를 터뜨릴 뻔한 울산. 그러나 이번 연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반드시 우승하겠다. 명단을 보고 사람들이 손을 떨고 놓친다는 그렇죠, 그런 울산과의 경기였는데 역시 뭐 옛말에 뭐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더니 먹을 거 많은 경기가 엄청 많은 경기. 이슈거리도 상당히 많았죠. 야 울산이 이걸 뒤집네요. 그렇죠. 2대 0으로 지고 있다 3대 1로 역전을 한. 진짜 울산 팬들은 집에서 막 그냥 들썩들썩 할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야, 정말로. 진짜 부럽네요. 이 경기는 그냥 후반전이 두 팀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일단은 수원은 너무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2대 0이니까. 우리가 울산이 2대 0 잡았어 그러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울산이 빠른 교체 타임을 가져가면서 후반 초반에 했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적중을 했던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원을 보면은 1라운드 때 안토니스가 어쨌든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는 포메이션이 변화가 왔죠.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전반전에는 통했습니다. 네. 뭐냐면 염기훈이 탑에서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볼 배급이나 이제 경기 조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염기훈 같은 스타일은 다 된 밥을 퍼먹는 것보다는 본인이 밥을 맞아. 해서 해서 줘야 돼. 주는 역할이 맞아. 더 오히려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예전부터는 그렇게 플레이를 했었고 이제는 뭐 수원하면은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수원 팬들도 그렇고 국내 축구 내가 팬들도 그렇고. 보기에는 골키퍼 빼고 다 잘할 것 같아. 수원이요? 아니 염기훈이. 염기훈이 깜짝 놀랐네. 그거 많이 당황했어. 많이 당했어요. 진짜 당황했는데. 그리고 타가트를 뺐더라고요 선발에. 일단은 1라운드 때 타가트 선수가 나왔지만 조금 부진했던 모습이 네. 좀 있었고 그리고 크리비치. 캐리건 선수가 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습에서 좀 그런 뒷공간을 파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썰 수 있었던 선수. 두 번째 골은 어쨌든 명준재 선수의 크로스를 주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제 후반전 1분 바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울산 선수들도 이제 뭔가 하프타임 때 그렇죠. 좀 얘기 들었겠죠. 주문했던 게 있겠죠. 바로 강하게 가자. 근데 이게 역으로 좀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속담이나 속어 이런 걸 외우잖아요. 이걸가 왜 외우냐면은 이게 어떻게 통계거든요. 5분주의보라는 게 있어요 축구에서는. 아, 그렇죠. 시작은 5분주의보. 5분주의보.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5분 허스가 안에. 아니야. 요 사이에 어쨌든 명준재가 올리고 크리피치가 넣는다는 거. 이 헤딩도 헤딩이지만 저는 이 일단 1차 크로스 네, 그거를 그렇죠.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완벽한 팀이 되려면 뭐 이런 분위기고 염기훈을 내린 거는 좋았지만은 이 후반에 좀 저는 이것도 좀 안 좋았다 생각해요. 이 선수 교체. 그래서 어쨌든 후반에 3점을 완전히 먹으면서 역전패를 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은 감독님의 좀 실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용병술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과감하게. 김동훈 감독은 작년에 어쨌든 우승을 못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진 적극적으로. 모습. 네. 그래서 선수만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 후반에 어쨌든 이 용병술이 통했다. 아, 그렇죠. 특히 원두재 선수가 저는 워낙 좋은 활약을 했다. 4-1-4-1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4-1 요 자리거든요. 원볼란치. 네, 인천이 2015년도에 김동훈 감독이 있을 때 4-1-4-1로 FA컵 준우승도 하고 9위라는 성적을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후반에 좋았던 거는 이 일자리에 김원식 선수가 그렇죠. 임대로 엄청난 활약을 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김동훈 감독이 4-1-4-1 좋아하는데 이 일이 좋았을 때와 안 좋았을 때 이제 당한 요 차이가 있을 뿐인데 후반전에 원두재 선수가 정말 이 콜롬비아의 커피 원두, 좋은 원두처럼 그런 어떤 알토론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아,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명진을 넣고 원두재를 내리고 윤빛가람이나 고명진 위로 올리면서 그렇죠.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던 거. 네.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쓸 선수가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냥 많으니까 이제 맘 편하게 그냥 막 교체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동건 진짜 감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가 조카들한테 용돈을 줄 때 빵빵하면 5만 원 쫙쫙 줍니다. 왜? 후회요. 인심이야. 후회. 여유가 계속 있어요. 나오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으면 왼쪽 한번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에 나오니까. 한번 보게 돼요.
보고 고민하죠. 그렇지. 이게 없다는 거죠. 쫙쫙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김동훈 감독님의 어떤 선택이지만 마음. 잘했어요. 그렇죠. 네. 선택지가 많으니까 더 잘했어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뭐 주니어라든지 뭐 공영진이라든지 어쨌든 윤빛가람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하고 과감한 어떤 선수 교체나 포메이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전환으로 바로 후반 8분에 그 수비수 4명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주니어 선수의 득점 이게 나왔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수원 선수들도 아차 싶은 거고 그렇죠, 이제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오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울산이 이제 더 좋은 팀으로 이제 발전할 거면 이제 두 골을 어떻게 먹었냐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두 골 다 사실은 안 먹어도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이 근데 먹었어요. 고승범 선수 중거리 슛은 되게 잘 때려서 들어간 근데 그거를 때릴 수 있는 공간을 줬다는 거죠 문제가. 아니 고승범이 중원에서. 중원 그 하프라인에서 슬금슬금 갔거든요. 이게 되게 역습 상황도 아니었고 이 포백 라인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안 올라갔다는 거죠. 때려봐 네. 이러고 음. 그 아까 우리 아, 전자랜드 유도 나도 4쿼터 내내 놔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막냐. 근데 이건 막았어야 돼요 반대로. 그렇죠. 고승범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FA가 MVP예요. FA컵 MVP이기도 하지만 적소적 한 번씩 때려. 언더골을 넣는 선수입니다. 아, 맞아. 이게 굉장한 선수입니다. 이번 골 2라운드의 골이 아닐까. 네. 김인성 선수라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천에도 있었지만 네. 진짜 좋은 선수인 게 빠르긴 빨라요. 빠르지만 힘이 좋아. 이 끝까지 이 골을 넣겠다는 이 진정으로 골을 만들 그렇게 넣었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진짜로 잘 넣었어요. 야 이거 가슴 트래핑을 하는 사이 뒤에서 달려들어가지고 그치. 그냥 넣어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감독 입장에서는 안 이뻐할 수 없죠. 감사하죠. 진짜 너 귀여워 좋아 이런 느낌이지. 저 이제 뭐 첫 번째 골을 먹히고 수원 선수들도 약간 몸이 움츠러들었을 때 그치. 조금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김인성 선수가 사실 골을 넣었죠. 울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인성 선수는요 김동훈 감독님께 스승의 날 때 꽃을 선물 드리지 않습니다. 어버이날 때 선물을 드립니다. 어이. 아들이다. 아들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못하는데 계속 감싸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김인성 선수는 인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선수들이나 뭐 누구나 팬들도 이 둘이 궁합이 잘 맞아. 김인성 선수 사실은 그 전까지 자리를 솔직히 못 못 잡았어요. 잡았다가도 유망주였지만 뭐 성남에도 잠깐 있었고 러시아도 갔다 왔고 했지만 인천에서 김동훈 감독을 만난 만나서. 이후에 국가대표도 했었고 네. 어쨌든 지금의 이 소닉붐 김인성 선수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 네임밸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김동훈 감독의 도움이 있었다. 그렇죠. 네.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인천에서 울산 갈 때도 쫙 데리고 갔잖아요. 진정한 스승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답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울산은 역시 주니어 선수죠. 네. 역시 주니어로 시작해서 주니어로 끝냈다. 음. 네, 첫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을 주니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골에 근데 약간의 논란이 조금 있었던. 그러니까요. 이게 프리킥 상황에서 그게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논란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바뀌면서 음. 프리킥 상황에서 이제 뭐 상대 선수가 1m 이내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규정인데 그래서 저는 이 승패가 뭐 스코어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양 팀의 심리적인 우위와 심리적인 어떤 피해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울산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지금은 강팀인지 약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의 강호인 수원을 잡음으로써 전북과 계속 같이 경쟁을 해가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수원과 비기거나 졌으면은 내용은 수원 전북보다 울산이 더 좋았을 망정 결과적으로 다시 전북이 네. 앞서가네 이렇게 되면 이 심리적인 따라가는 리그를- 또. 네. 리그에 봤을 때 심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었지만은 잘 버텨냈고 수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시즌 전부터 불안하다 뭐 많았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올해는 뭐 강등과 수원이 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2라운드 1, 2라운드를 전북 울산을 만났지만은 만났어요. 어쨌든 2연패입니다. 2패잖아요. 2패의 팀들을 보면 부산, 수원, 광주예요. 광주. 그러니까 수원만 빼면은 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하위권 팀들이란 말이죠. 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는 초반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 있고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담감은 누구한테 오냐? 감독님한테 지금 직결되는 겁니다. 감독님이 흔들리면은 선수도 선수가 흔들리죠. 수밖에 없죠.